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에선 추가 메르스 감염자가 일주일 가까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메르스 공포가 서서히 진정되면서 곳곳에서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함이 정박한 부두 앞. 헌혈차 안에는 업무를 마친 해군 장병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늘을 꽂은 지 20분 만에 400ml 헌혈팩이 가득 찼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헌혈 참여가 줄어 혈액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소식에 작은 마음을 보탰습니다. 요즘 메르스 사태 때문에 헌혈을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저라도 좀 도움이 되고자 헌혈의 차 같은 거 발견해서. 지난 11일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뒤 경남 지역 헌혈량은 평소보다 40%가량 줄었습니다. 학교 등 단체 헌혈이 크게 줄어 적정 보유량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학생들 방학이 시작되면 헌혈률이 많이 줄어듭니다. 지금 해군 장병들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헌혈에 참여해 주시는 데에서 메르스 여파로 단체 봉사활동이 뚝 끊긴 농촌에도 도움의 손길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 봉사단은 양산의 농장을 찾아 수확철을 맞은 매실과 산딸기 따기로 농가의 시름을 덜어줬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직원과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농촌 들판을 찾아 단감 속기와 비닐하우스 철거 등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섭니다. 메르스가 진정 국면을 맞으면서 십시일반 도우려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 메르스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특례 보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례 보증은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의 소상공인은 물론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업과 음식업, 숙박업, 전통시장 등의 활력 회복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 상품입니다. 전국 1조 원의 지원 규모로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고 5천만 원이며 수출업과 소규모 제조업의 소상공인은 최고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창원시 합성동의 한 주택에서 49살 차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차 씨가 집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다가 이불에 불이 옮겨붙어 불이 나면서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40억 원을 투입해 13개 시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폐쇄회로 TV 408대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괴나 납치 등의 범죄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안전 영상 정보 시스템으로 활용됩니다. 우리 해역의 수산자원 조사를 전담할 전용 조사선 탐구 21호가 첫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내년엔 국내 처음으로 전담 연구소도 건립돼 수산자원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첨단 조사 장비를 탑재한 대형 선박이 첫 출항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립니다. 국내 두 번째 수산자원 전담 조사선인 탐구 21호입니다. 조사선 가운데 최대 규모인 999톤급으로 3차원 영상 탐지기 등 첨단 장비를 갖췄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산자원을 탐색해 분석한 뒤 위성으로 조업 중인 어선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과학적인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수산자원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수산자원조사센터도 본격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9월쯤 문을 열 센터에는 시료 보관고와 어체 측정실, 시료 분석실 등이 들어섭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해역의 수산자원에 관한 조사와 평가를 전담하게 됩니다. 수산자원조사센터와 전용 조사선의 확충으로 수산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산업의 메카의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우리가 해양 강국이 되는데 이 수산자원조사센터가 초석 역할을 할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19년까지 모두 4척의 수산자원 전용 조사선을 확충해 자원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다음 달부터 호스피스 병동에서만 받을 수 있던 완화 의료에 대해 가정형과 일반 병동에서 운영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두 가지가 신설됩니다.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의 자원봉사자가 병실의 환자를 마사지합니다. 이 같은 자원봉사자의 방문은 완화의료센터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힘든 가정을 겪기 위해서 오시거든요. 자, 그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게 저희들이 이제 하는 일이고. 현재 전국의 호스피스 완화 의료 병상은 939병상. 전체 말기암 환자의 겨우 13%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망자의 45%, 일본은 24%가 호스피스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개선책으로 올 하반기 집이나 일반 병동에서도 완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완화 의료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이 전담팀을 꾸려 가정 방문을 하거나 일반 병동의 환자에게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완화 의료 병동을 운영하는 데도 큰 비용이 들어 병원 입장에서는 추가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소극적입니다. 때문에 현재 전국의 56개 완화 의료기관 가운데 가정형이나 자문형 호스피스 팀을 운영하겠다는 병원은 한 곳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병원보다 지역사회 대상자들이 훨씬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가에 계시는 지역사회 말기 환자들을 위한 민간형이든 공공형이든 우리가 다양한 지역 기반의 프로그램을 앞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생애 말기 더 많은 시민이 완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도 포근한 기온이 감돕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이 18.8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18도 안팎으로 시작했는데요. 한낮에도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창원이 26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27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따라서 한낮에도 구름 많은 하늘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오늘 밀양의 아침 기온이 17.1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게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밀양과 창녕이 28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으로도 낮 더위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거창이 28도, 합천이 29도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곳곳으로 구름량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구름량은 많지만 자외선 지수는 높음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낮 동안 강한 햇살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것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비 소식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일은 서부 내륙으로 소나기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토요일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창원시 지부가 상급단체 탈퇴를 결정하고 합법노조 건설을 선언했습니다. 창원시 지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을 치른 전국노와 민주노총 탈퇴를 묻는 조합원 투표에서 투표 조합원의 88%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따라 창원시 공무원 노조는 상급단체 없이 개별 노조로 활동합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다른 시군 지부로의 탈퇴 확산을 우려하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장마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부터 오는 9월 사이 남해안에 중규모급의 적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다음 달 수온이 평년 수온인 24도와 비슷하거나 0.5에서 1도 정도 낮을 것으로 예상돼 다음 달 중순부터 중규모급의 적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경남 지방에는 7월 24일 적도가 나타나 86일 동안 지속되면서 어가 65곳에서 63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여상규 국회의원이 사천이 MRO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사업자에게 사업 예정진 용당지구를 빨리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 의원은 KBS와 인터뷰에서 청주와 인천이 뛰어든 MRO 사업에 사천이 한 발 앞서가고 있다며 관건은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상남도와 사천시가 조기에 사업터를 제공하면 사천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 유료화를 위한 조례가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습니다. 진주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는 남강 유등축제 유료화를 위해 진주시가 제안한 진주성 관리 운영조례 개정안을 수익금 배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주민세를 현재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리는 진주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진주시와 창원주법 진주지원이 이혼 가정과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계와는 이혼 가정 자녀가 적정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년 보호 사건 대상인 청소년들에게 상담과 직업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 대상과 수행자를 위해 공동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혼 신청 부부의 양육비 분담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의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과 순천대학교가 어제 교육 교류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앞으로 두 기관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도, 농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학습 여건을 개선하는 데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교육도 잘 활용한다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농촌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동군이 여름철에 섬진강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를 하나로 통합합니다. 하동군은 섬진강 일대에서 열리는 제첩 체험과 돗자리 음악회, 전국 가요제 등을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 섬진강 황금 제첩 축제로 통합하고 다음 달 24일에서 26일 송림공원 일대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하동군은 피서철을 맞아 특색 있는 종합 관광축제로 만들기 위해 프로그램 구성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12번째 기획전 토이스토리 추억의 장난감전이 오는 9월까지 거제 해금강 테마박물관에서 전시됩니다. 제21회 마산음협 전국음악 콩쿨 입상자 음악회가 오는 27일 오후 6시 창원 3.15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굿뉴스 의료봉사회에서 2015 아프리카 의료봉사 참가자를 이달 말까지 모집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